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남가주에 어젯밤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린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한 추위는 지난 수년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북서부 지역 29개 주에는 폭설과 눈보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항공기 결항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는 산행하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 사태로 변을 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을 두고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핵 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면서 또다시 핵 위협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줄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살인 현장을 보도하던 방송사 기자가 해당 사건 용의자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3천 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 집값 총액이 작년 하반기 5% 가까이 줄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내 통화긴축 선호 인사가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0.7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국 시간으로 23일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원 80전이 떨어져 1297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영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히 재판에 넘겨져도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법무부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일선에서는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김윤정입니다. 오늘도 유지성 앵커의 개인적 사정으로 저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오늘부터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본격적인 겨울 폭풍 영향을 받아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리겠다고 예측했습니다. 어제 남가주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몰아쳐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비와 눈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저지대에는 비가 내리고 고지대 산악지역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 해안가를 대상으로는 높은 파도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리돈도 비치 피어는 파도가 워낙 크고 거칠기에 이어져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어제 저녁을 기해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든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LA 카운티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 해안가와 인근 내륙 지역까지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해안가를 포함해 LA 다운타운, LA 산악지역, 산타모니카 산악지역, 또 샌프란도 밸리, 산타클라리타 밸리, 샌게브리얼 밸리도 오늘 LA 카운티 내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역시 내륙과 산타아나 산악 지역은 해안가를 제외해 거의 대부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뉴알테시에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황색 경보인 옐로우 알트가 발령됐습니다. 옐로우 알트는 어떤 위험에 대비할 것을 공고하는 위험이 오기 전에 단계에서 발행되는 주의보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25가구의 주민도 역시 주차와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가주에 겨울 폭풍이 몰아들자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실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울리치 단체의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호프 더 미션에서 나온 직원들은 어제 비와 추위에 취약한 노숙자들이 쉘터로 옮길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특히 LA 강 주변에 있는 노숙자를 중심으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강 주변에서 생활하던 노숙자들이 강물에 빠져 구조되기도 하고 추위에 약한 노숙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서부를 중심으로는 강력한 겨울 폭풍이 몰아닥친 가운데 정전과 항공편 결항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행에 나섰던 한인 등산객 3명도 눈사태로 변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칠 줄 모르는 눈에 온 도시가 파묻혔습니다. 강풍에 폭설까지 이어져 시야 확보도 어려운 도로. 미끄러워진 도로에 주행 중이던 트럭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눈밭에 멈춰섭니다. 주택가에선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제설 작업을 이어가지만 무용지물입니다. If at all possible, avoid travel the next few days. If you can postpone travel, please do. Stay home, stay warm. 혹한과 눈보라, 강풍에 결빙 혹은 폭우까지. 북극 기류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내려온 건데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미국 북부 노스다코타주도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대규모 휴교령이 내려졌고 항공편들도 결항된 상태입니다. 서부 유타주와 북부 미네소타주의 최고 적설량은 60cm에 육박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선 강풍으로 14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에서 결항된 항공편만 모두 1,600여 편, 5,000편은 운항이 연기됐습니다. The weather the entire time we were here was rather mild up until today, and big temperature drop, quite a bit of snow.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눈사태 예보를 알지 못한 채 2,000m쯤 봉우리에 올랐을 때 변을 당한 건데 강풍과 폭설이 계속되고 있어 수색팀의 현장 접근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노스다코타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살인 현장을 보도하던 방송사 기자가 해당 사건 용의자의 총격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올랜도의 외곽인 파인힐스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취재하던 스펙트럼 뉴스 13 방송의 취재진 2명이 돌연 한 남성의 총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것입니다. 괴한은 곧이어서 한 블럭 떨어진 가정집에도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고 9세 여아가 사망했으며 아이 어머니는 중태입니다.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신원은 19살의 키스 멜빈 모지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이에 몇 시간 앞서서 지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방송사 취재진은 물론이고 모녀 피해자들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인물이라면서 범행 동기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2월 2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 밤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도 남가주 저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인 내일과 모레 토요일 오후까지 계속되겠고 다소 강한 바람이 동반되고 여기에 낮 기온도 50도 중반을 밑돌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54도, 밤 최저기온은 47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2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1도, 43도, 해안 지역은 53도, 47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진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2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올해로 104주년이 되는 3.1절을 맞아서 LA 한인사회에서도 한인회와 애국단체들이 함께 연합기념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어제 주최단체들이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범동포 애국 행사들을 함께 진행하며 한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역사적 의미를 더욱 살리고 차세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행사, 더 나아가 타 커뮤니티에도 한인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행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제104주년 3.1절 연합기념식은 오는 3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LA 한인회와 광복회, 미국 서남부지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과 LA 흥사단, 미주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국가보훈처와 LA 총영사관이 특별 후원합니다. 주최단체들은 올해는 행사를 좀 더 특별하게 진행한다면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인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목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남가주 애나하임 고등교육구는 1년 교육과정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종학교 과목을 올해 가을 학기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미주 한인들의 이주 역사와 정착 경험, 또 핵심 인물과 타인종과의 관계, 그리고 한인과 한인 커뮤니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인 역사 수업은 e-러닝으로 진행되고 애나하임 교육구의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인근 일부를 포함하는 LAPD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올해 들어 중폭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해서 반대 추세를 보인 것입니다. 중폭행은 총이나 칼 같은 치명적 무기를 사용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또 노약자를 폭행하는 등 단순 폭행 수준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폭행을 말합니다. 이 중폭행 증가는 한인타운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LAPD 자료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모두 162건의 중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5.6% 증가한 숫자며 재작년보다는 무려 50%나 늘어났습니다. 강간, 강도 같은 그 외 폭력 범죄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줄었지만 중폭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 탓에 총 폭력 범죄 건수는 소폭 증가됐습니다. LA 정부가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오코넬 주교 살해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로컬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LA시가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니디아 라만 시의원과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자는 내용에 동의하는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동의하는 시 교통국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피드 테이블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90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의원들은 현재 LA시는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35마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는 잘 지켜지지 않다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LA시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1,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데이빗 오코넬 주교 살해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살해 용의자인 카를로스 메디나를 총기를 이용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메디나는 지난 22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지만 예정됐던 인정신문은 3월 2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메디나는 $20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서감 중입니다. 데이먼 코놀리 주 하원의원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들에게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AB 935를 상정했습니다. 담배 제품은 일반 담배와 시가, 씹는 담배, 액상 담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은 만 21세 이상에 한해서만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B 935가 통과되면 2029년에 만 22세 이상, 2040년엔 만 33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과 함께 담배 판매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미 전국의 가솔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곳 남가주 가솔린 가격은 20일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6센트 올라서 갤런당 4달러 83.3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0.5센트가 올라서 갤런당 4달러 80.3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4센트 하락하면서 갤런당 3달러 39.3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가솔린 가격은 지난 26일 가운데 24일간 모두 11.7센트나 하락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가솔린 가격 상승은 남가주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서부 해안 정유소들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정유소들은 보다 깨끗한 연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비싼 여름용 혼합 연료이며 정유소들이 매년 봄에 점검 작업을 벌이는 것도 역시 공급을 줄여서 가격 상승 압력을 부추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천 건이 감소했고 6주 연속 20만 건 이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은 견고하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이 2019년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 수준이어서 현재 고용시장은 과거 호황기와 비교해도 더 뜨거운 상태라는 진단입니다. 특히 최근 IT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정리해고 이후에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어제 공개된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에 당분간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파 성향 인사들의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 주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발언에 주목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회의록에 나타난 당시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지만 연준의 2% 목표치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매우 견조한 노동시장도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발언이 줄을 이뤘습니다. 파월 의장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시장이 애써 외면한 겁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0.25%가 아닌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는 사실도 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목표 금리를 지난해 제시했던 5.1%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방송에 나와 목표 금리를 5.38%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3/8. So we got a little ways to go here, and I've argued that, hey, let's get to where we want to go. Let's hope that we get disinflation in 2023. But right now, it came in hotter than we thought. 연준 회의록 공개 전까지 플러스를 이어가던 3대 지수는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회의록 내용이 나오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겨우 플러스로 턱걸이하긴 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는 경제 둔화나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적혀 있어 경제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 WBC 미국 대표 명단에 눈에 띄는 투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프로야구 출신 켈리입니다. 옛 동료 김광영과 최정을 미국 라운드에서 만나길 기대했습니다. 아리조나에서 KBS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SSG의 전신 SK에서 뛰어난 실력과 친화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켈리가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에 나타났습니다. 키움과의 합동훈련, 마운드에 나타난 미국 대표 켈리의 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메이저 출신 키움 타자 러셀을 삼진으로 잡아내는 등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Korea means a lot to me. Probably the best decision, at least career-wise, probably the best decision that I've made in my life. I probably wouldn't be here in this, in this facility, in this locker room, wearing the D-backs jersey if I hadn't gone to Korea. 커쇼가 낙마한 미국은 켈리 등 다른 투수진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켈리는 한국에서 48승을 거둔 뒤 빅리그에 진출해 2019년 무려 13승을 올리며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SK 시절을 떠올린 켈리는 옛 동료를 똑똑히 기억하면서 한국 야구가 충분히 4강 이상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hae-jung and Kim Kon-young. Good luck, guys. I wish you guys luck over in Japan and Tokyo. I hope to see you guys in Miami. And I have to say good luck if we face you. Obviously I hope we win. WBC 조직위원회가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를 공개한 가운데 대표팀은 강풍으로 인해 연습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성장한 켈리는 꿈의 무대 WBC에서 우리 대표팀과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코츠데일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 후임으로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 전 미국 대표팀 감독이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KBS입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독일 공격수로 출전해 한국전에서 2골을 넣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90년대 독일 축구를 대표하는 클린스만이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축구 전문지 키커는 클린스만이 한국 감독 후보에 올라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차범근 전 감독의 아들인 차두리 전 코치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독일을 3위로 이끌었고 2014년엔 미국을 16강까지 진출시켰습니다. 하지만 헤르타 베를린을 맡았을 땐 3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번의 월드컵 본선 출전 경험을 높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어야지. 지금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열심히 뛰고 있겠죠. 클린스만과 최종談判을 하기 위해 역시 독일 출신인 마이클 빌러 전력강화위원장이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클린스만이 한국에 상주하며 팀을 이끌 의지가 있는지가 계약 성사의 최고 변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혼란이 침묵한 맨시티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비겼습니다. 인터밀란은 루카쿠의 결승골로 포르투갈을 꺾었습니다. YTN입니다. 인터밀란은 홈에서 포르투를 몰아붙였지만 좀처럼 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포르투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골키퍼와 수비수들의 놀라운 선방과 집중력으로 실점 위기도 넘깁니다. 후반 13분 제코 대신 루카쿠를 투입하는 인터밀란. 루카쿠는 후반 41분
자신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다시 왼발로 차 넣으며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맨시티는 독일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비겼습니다. 맨시티는 전반 27분 마레즈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라이프치히의 패스 미스가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그러나 후반 25분 크로아티아 출신의 중앙 수비수 그바르디올이 머리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And Guardiola is able to climb high and head home. Leipzig are full value for getting themselves level. EPL 득점 1위 혼란이 꽁꽁 묶인 맨시티는 1대1 무승부에 만족하며 홈에서 2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교통사고 크고 작은 상해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20억 달러의 승소 경험. 지금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케이스도 한국인 부인과 다시 무료 상담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등 회사 사모관광과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크루즈 10일 투어. 3월 19일 단 한 번 스페인의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몬세라트. 이탈리아 로마는 기본, 이탈리아의 숨은 보석, 신화의 섬, 시칠리아까지. 남프랑스 환상의 지중해 항구 도시 마르세유도 돌아보는 로맨틱한 환상의 크루즈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테랑 사모 가이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끽하십시오. 새로 건조된 코스타 여객선으로 3월 19일 출발. 파격적인 가격, 왕복항 공료 포함 2,499불. 사모만이 가능한 2023년 서지중해 크루즈도 가장 안전한 사모가 1등입니다. 문의는 213-427-5500, 427-5500.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체력, 약해지는 건강.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천수단. 최상급 녹용과 홍삼, 천연 한방생약을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만든 보약 천수단. 유한양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천수단으로 젊은 활력을. 활력 증진 천수단. 유한양행 천수단. 유정란 줄기세포 화장품 셀리온의 테트라가 4년 만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앰플, 세럼, 크림 3종 모두 기존의 2배인 배양액 10만 ppm을 함유시킨 탁월한 원료와 최첨단 테크놀로지. 속 피부가 건강해져야 겉피부가 젊어집니다. 기대하세요. 나이를 거스리는 내 얼굴의 자신감. 213-738-1188 피부과학 셀리온. 택시기사인 실제 링티 고객 최병덕 씨의 인터뷰입니다. 운전할 때 왜 챙기세요? 요즘 일하기 전엔 꼭 마셔. 링티는 마시는 링거니까. 무조건 챙겨야지. 마셔보면 알아. 링티요. 군의관들이 개발한 마시는 링거 링티를 이제 가까운 한인약국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버가 되고 싶나요? 유튜버를 시작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왕초보 유튜버 4주 완성 강좌로 4주면 왕초보인 당신도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스틴 권 마케팅 디렉터가 전하는 매주 2회 4주 왕초보 유튜버 4주 완성 강좌. 나만의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 썸네일 제작 노하우까지 철저한 실전 위주의 완성도 높은 수업. 왕초보를 위한 최적화 수업으로 4주 후면 누구나 유튜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유튜버 4주 완성 강좌에 대한 문의는 213-471-9515, 213-471-9515.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통제 조약에서 빠지겠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맞서서 나토 동부 전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나토 동부 전선인 동유럽의 안보 협의체인 B9 정상회담이 열린 폴란드 바르샤바. 자리를 함께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한치라도 모두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유럽 9개 나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B9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방어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meeting almost exactly on the anniversary of the event which has forever changed the history of our part of Europe and which has an impact on the security situation across the world.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회의 참석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e cannot allow Russia to continue to chip away at European security. We will protect every inch of Allied territory based on our Article 5 commitment to defend each other. 나토 설립의 근간인 조약 5조는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구성된 B9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이듬해 결성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핵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조국 수호자의 날이었던 23일 기념연설에서 육상, 해상, 공중 기반 미사일을 언급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3대 핵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3대 핵 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그리고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핵탄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인 사르마트를 올해 배치하는 등 첨단 무기를 지속해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중 기반 극초음속 킨잘 시스템의 대량 생산을 계속하고 해상 기반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대량 공급을 시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전력 증강 발언은 지난 21일 국정연설에서 미국과 러시아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이틀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양국 사이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와 핵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오늘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G20 회의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방해하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미 제공한 460억 달러 외에 우크라이나에 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옐런은 IMF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에 합의하고 또 크리스틸라 기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3월 말까지 완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째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인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73%가 지지한 것과 비교할 때 수치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따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원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징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후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이미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또 다른 대선 후보로 지목되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지난 20일 팍스TV에 나와서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은 백지수표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과 PBS가 여론조사 업체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성인 1,3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작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작년 3월 47%를 찍었지만 그해 7월 36%까지 떨어져서 연중 최저치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43%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NPR은 지지율 상승 이후로 예상보다 좋았던 11월 8일의 중간 선거 결과와 이달 초 국정연설로 인해서 지지층 신뢰 확대와 또 2024년 대선 출마 선언 임박에 따른 지지층 결집 현상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무당층 유권자는 36%에 그쳐서 중립지대에 있는 유권자에 대한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NPR은 이번 조사 결과가 바이든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한 가지 경고 신호는 무당층 지지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소식입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서를 하루 앞두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영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재판에 넘겨져도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피해자인 척하지 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면서 거듭 압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영장의 부당성을 일일이 지적하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자 성남FC 의혹은 무혐의에서 재수사로, 박근혜 정부가 이미 탈탈 턴 대장동도 구속사안으로 바뀌었고 영장엔 오로지 번복된 주변 진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듭, 깡패, 강도, 오랑캐 등 거친 단어에 빗대며 상황이 엄혹하게 변한 만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검찰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선 일단 부결엔 동참하되 거기엔 이 대표 사퇴라는 전제가 있다거나 아직 많은 의원이 고민 중이라는 등 단일대우 반발 기류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적극 공략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정치 탄압이라면 누구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할 것이 뻔한데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재발절인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부결을 부탁하고 다닌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침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보복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하다가 역사 속으로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무기명 투표에 붙여집니다. 당내 단일 대우 유지와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는 이 대표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압박하는 여당 측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자 검찰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죄질이 가장 중하다면서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혐의를 소명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검찰은 또다시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길 바란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단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기자회견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죄질이 가장 중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팀을 오랑캐, 강도, 깡패 등 원색적 표현에 빗댄 건 검찰을 낙인 찍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받아쳤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을 환수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시 판결은 환수란 표현이 허언인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환수 이익 5,503억 대부분은 기반시설에 쓰인 사업 비용이고 이런 비용을 제하고 남은 배당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기 위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비난 공세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수익 1,270억 원을 추가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결된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은 2,070억 원 규모로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이 대표 측에 428억을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널즈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즈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정, 뉴스 편집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